네, 안녕하세요. 고피싱 신동훈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목포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가거도에서 농어와 부시리 방어 미터 40, 50 되는 것도 나왔다. 그리고 농어도 따오기급 큰 사이즈들이 많이 붙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가보지. 정의의 멤버들끼리 모여서 또 부랴부랴 내려왔어요. 드디어 가거도에 도착했습니다. 북새통을 이룹니다. 배가 며칠 동안 못 들어왔었대요. 바로 여기가 가거도 26-10 한바다 민박입니다. 방당 하루 1박에 5만원, 그리고 한 사람당 식사는 만원씩 이렇게 정겨운 분위기입니다. 근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게 돼요. 방도 이렇게, 방도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온도장, 온도를. 이 고기가 뭐죠? 열기. 열기. 와, 열기가 사이즈가 꽤 크네요. 신발장. 27, 신발장이라고 해. 신발장. 27, 28. 이게 발라붙은 게 이게. 아싸란데요. 일로 가. 아, 그래요. 또 뭐. 그죠? 아싸하게. 좀 주세요. 이게 형수가 하면 100점 100점 잘하지. 맛있네요. 훌륭하게 만들었네. 나 좋아. 좋아, 어디 봐봐. 형님이랑 헷갈리니까 조광희 형님. 잘 만들었어. 아주 좋아. 조광희 형님의 덕이에요. 메탈로한데 바늘이 작아. 그래서요, 바늘을 다 빼. 그때 알아? 바늘을 다 빼. 예.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사용을 합니다. 가거도 최서남단 가거도 도톰 포인트. 예전에 이쪽 원투로 해서 이쪽 지역에서 도톰을 많이 잡았다고 해요. 지금 저기 찌낚시 하시는 분 계시죠? 저 자리에서 도톰 원투 낚시를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도톰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거는 우리 푸켓에 계신 김 선장님께 도톰에 대해서, 도톰이 어떤 종류가 있고 습성이 어떤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김 선장님. 지난번에는 그래도 물이 많이 흐르다 보니 탐색 범위도 넓고 활성도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태양볕이 터지지가 않은 상태라서 농어의 활성도가 하루 왼종일 있었나 봐요. 근데 오늘은 오전에 해무 좀 꼈다가 날이 굉장히 맑아졌는데 아직 뿌옇게 안개는 껴 있어요. 멀리 보이시면. 지금 이제 부시리가 들어와서 스네이크 누어 한번 캐스팅 해봤습니다. 어떨까요? 우자 슈트 우자 은수 올래? 우와, 밑에 겁나 따라다녀. 이거 들어줘. 아니야, 큰놈 아니야. 으자, 엄청 따라와 지금. 들고 있어요. 등 찍힌 거 봐. 놔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틀려질 수가 있을지. 오, 히트. 진짜로? 오, 히트했습니다. 고기 없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히트. 살살 해야지, 살살. 아, 진짜 힘들게 얻은 농어. 계속 가만. 가만. 없으면 안 되지. 아 없어. 에이, 없어도 계속 가면 쫓아가는 거야. 힘들게. 이제 히트 나옵니다 계속. 야! 자가. 아니야? 아니 너무해. 아 그래도 어딥니까? 너무 한수 나왔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여기 야! 드디어 하나 걷었다. 농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자, 불과 한두 마리 잡고 저렇게 왜 난리 부르스지? 라고 하시겠죠. 지난번 출조에서는요, 하루 중에 무려 80여 마리를 잡으면서도 저렇게 호들갑을 떨진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잡아내는 이 순간은요, 이미 오후 4시가 넘어간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시간 남짓이죠. 즉 오늘 하루는, 이날 하루는 거의 꽝을 때렸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니, 지난번 출조 때 하루 중에 무려 80여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 출조에서, 그것도 초대박을 벼르고 온 두 번째 출조에서 첫날부터 불과 하루에 두세 마리를 때린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결국 가고도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농어와 부시리는 먹이를 쫓는 유형층이 좀 상이합니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대에 출몰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결국은 얘네들이 좋아하는 조류의 속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힌트를 주는 거죠. 히트했습니다. 이거 카메라 이렇게 너무 이쪽으로 가는 건가? 히트.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다 빠졌어? 나 혼자만 잡았는 거야? 두 명은 이렇게? 해파리가 끌리는데? 네, 가고도 1일차 낚시를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가고도 와서 이렇게 많이 못 잡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이 많이 안 갔고, 첫째 바람도 없었고, 또 태양이 너무 내려 쬐니까 주변에 고기들이 싹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별로 그렇게 큰 조과는 없었고요.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출조 때 워낙 많이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초대박을 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싸 전혀 다른 답이 나왔어요. 그러나 바다 상황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자, 날이 바뀌면 가고도가 날마다 날이 좋은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당연히 날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오히려 극복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2일차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날이 어제보다는 다소 흐립니다. 게다가 짙은 해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속의 탁도는 약간 어두워지면서 경계심이 덜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속만 맞으면 상황은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 같아요. 예상대로 첫 포인트 이동 후 바로바로 입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싸우는 상태로 보면은 이것이 농어인지 방어 부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놀랍게도 상황이 급반전되는 그런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 크다. 야, 부시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큰 부시리를 안고 있는 지인분은 사실 출조가 2, 3회밖에 안 됐고 아직까지는 빅게임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정말 운 좋게 큰 고기를 품에 안게 됩니다. 자, 지난번 출조처럼 이곳저곳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고기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부실이 나왔다가 농어 나왔다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의아한 점이 많았었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것도 약간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조항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하루 전날 낚시를 할 때 그 포인트 그대로 2일차도 똑같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거랑은 물의 탁도, 그 다음에 약간의 조류가 빨라진 상황이죠. 그런데 조과는 정말 극에서 극으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았다가 놔두고 자동 폴링 이런 게 없는 거죠. 놔뒀다가 스톱하고 그냥 자동 폴링하고 감아줬다가 다시 내렸다가, 그리고 스톱앤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동릴로 하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전동릴이 그게 더 불편해요. 그냥 일정 속도로 감아 올리는 거는 전동릴이 훨씬 유리한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동릴로 하는 거는 진정한 낚시 좀 히트. 그렇지. 이거 보세요. 지금 하다가 히트 받은 거는 감다가 멈췄을 때, 일부러 감다가 딱 멈췄어요. 그랬더니 히트가 되네요.
방어는 아닌데. 오, 1등 사이즈. 이게 내가 그때 나오고 잡았을 때 느낌이 있어. 나오고 잡았을 때, 아, 방어다. 틀려가. 그래. 농어. 농어. 농어 한 수 추가했습니다. 수동 릴로. 자, 어느덧 아까운 2일차의 시간이 다 지나가는 듯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집중력이 강한 우리 심재국 사장님 끝까지 한 마리 걸어서 파이팅을 하십니다. 수평선 너머의 햇볕을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심 사장님이 싸우시는 파이팅이 마지막 파이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믿겨지지 않을 만큼 어제와는 정말 반대되는 조항 결과가 나타났어요. 대형 쿨러인데 꽉 찼고 물칸에도 다 넣지 못한 고기들이 질비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난번에도 하루에 약 80여 수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불과 5마리도 안 되고 쪽박이었지만 둘째 날인 오늘 급작스럽게 쏟아진 거예요. 약 80여 수가 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사이즈도 좋고요. 마리수는 뭐 당연히 좋죠. 하나, 둘, 셋. 화이팅! 민박집 사장님네 있는 생선 건조기 시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멀리 있는 곳에서 고기를 마리수로 많이 잡았다. 어떡할까요? 어느 정도 건조해서 갖고 가면 정말 집에 갖고 가서도 보관하기도 편하고 오랫동안 두고 여러 형태로 요리해서 먹기 정말 좋지 않습니까? 지난번 가고도 출조 때는 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서남 또는 남서쪽의 빅3인 홍도, 태도, 가고도는 특히 남해안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유달리 많이 듭니다. 같은 조속이라도 물의 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회유어들한테 경계심을 유발하는 별도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그러한 외적 요인으로 단 하루 만에 시간상으로 보면은 12시간이죠. 그 사이에라도 정말 엄청난 반전을 끌어낼 수 있는 곳이구나. 즉 가고도는 적당한 물의 탁도와 중속 이상의 적당히 빠른 유속, 조류 타이밍이죠. 그 외에 집중적으로 먹이 사냥을 하는 먹이가 되고 있는 새우류에 머무는 수심층, 이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가고도 출조할 때 사전에 미리 체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세 가지 사항은 사실 가고도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모든 낚시 포인트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이번에도 발군의 위력을 나타낸 타이라바 채비, 농어바늘을 낀 변형된 타이라바 채비지만 사실상 타이라바의 활용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출조 결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